당신의 식탁이 점점 조용해지는 이유. 아침 7시. 이정수 씨는 올해 72입니다.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국은 데워졌고 밥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아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밥은 먹었니? 읽은 표시가 없습니다. 그제 딸에게 보낸 카카오톡. 별일 없지? 이것도 읽은 표시가 없습니다. 서운합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했다가 아버지 저도 힘들어요. 그 말 들을까봐 그냥 핸드폰을 뒤집어 놓습니다. 식탁은 넓습니다. 그 넓음이 오늘도 무겁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십니까? 이정수 씨는 젊었을 때 동네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도 거느렸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그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그가 한마디 하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데 지금 카카오톡 답장 하나에 아침 밥맛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 자식 탓이 아닙니다. 이정수 씨 탓도 아닙니다. 문제는 평생 절대 버리지 못한 단 3가지 때문입니다. 이 3가지를 버리지 못하면 노후는 결코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리는 순간 삶이 달라집니다. 이정수 씨는 지금 식탁 앞에서 무엇을 붙들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식탁 앞에서 펼쳐지는 현실. 이정수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식탁 위를 바라봅니다. 고지서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달 병원비입니다. 무릎이 나빠져 3개월째 통원 중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자식에게 말할까 말하지 말까? 한참을 생각하다 그냥 혼자 내기로 합니다. 짐이 되면 안 되니까. 서랍을 열면 통장이 있습니다. 매달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정수 씨는 이제 세어보지 않습니다. 세어보면 더 무서우니까. 지난 주말엔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앞에서 자식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 딸이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모른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다시 이 식탁 앞에 앉으니 마음이 왜 이리 공허한지. 사실 그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했다가 아버지 저 회의 중이에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짧은 말이 하루 종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동창회에서 자식 자랑을 하면 할수록 그 말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것이 이정수 씨의 아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수많은 60대, 70대의 실제 아침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마음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은 어느새 조용히 남의 손에 넘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첫 번째, 버려야 할 것, 인정받으려는 욕구. 쇼펜하우어의 지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의견 속에서 행복을 찾는 자는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손에 맡긴 자다. 이정수 씨는 매달 자식들 생일에 용돈을 챙깁니다. 손자 학원비도 보탭니다. 왜냐고 물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용돈을 줘야 아이들이 저를 찾아오니까요. 이 말이 얼마나 슬픈 말인지 아십니까?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 연락을 돈으로 사려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리고 거래는 반드시 언젠가 끝이 납니다. 카카오톡 답장 하나에 하루가 무너지는 이유. 자식의 전화 한 통에 기분이 오르내리는 이유. 동창회에서 자식 자랑을 해야만 숨이 트이는 이유. 모두 같은 뿌리에서 옵니다. 나의 기분을 타인이 결정하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때 시작된다고. 자식이 연락하든 하지 않든, 며느리가 살갑게 대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나의 오늘을 흔들어선 안 됩니다. 나의 하루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분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순간 이정수 씨의 아침 식탁이 달라집니다. 핸드폰을 보지 않아도 밥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한 가지. 오늘 아침 식탁에 앉으시면 핸드폰을 손에 들지 마세요. 대신 종이 한 장을 꺼내 이렇게 적어보세요. 오늘 내가 스스로 해낸 것 한 가지. 혼자 밥을 차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타인의 반응에 기대던 삶에서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
이것이 이정수 씨를 동창회에서 공허하게 만든 바로 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버려야 할 것, 많은 관계에 대한 미련. 쇼펜하우어의 지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다. 하지만 그것을 견디는 법을 배운 자만이 고독을 형벌이 아닌 선물로 누린다. 이정수 씨의 핸드폰 연락처엔 200명이 넘는 이름이 있습니다. 골프 모임, 동창 모임, 옛 거래처 사람들. 그런데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해도 반갑게 받아줄 사람이 몇 명입니까? 동창회에서 언제 한번 봐야지 했던 친구들. 헤어지고 나면 연락이 없습니다. 무릎이 나빠져 모임에 못 나가기 시작하자 카카오톡 단체방도 조용해졌습니다. 건강 회복되면 봐.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넓게 사귀었더니 결국 더 넓게 버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60대 이후 관계의 실체입니다. 넓은 관계는 젊었을 때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넓은 관계는 오히려 상처의 창구가 됩니다. 비교를 당하고 소외를 느끼고 자식 자랑을 해야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느낌. 이것이 쌓이면 공허함이 됩니다. 이정수 씨가 동창회에서 돌아와 다시 혼자 식탁 앞에 앉았을 때 더 외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많은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말라. 단 한두 명 진심으로 대화가 되는 사람에게 집중하라. 이웃과 나누는 아침 차 한 잔. 오래된 친구 한 명과의 짧은 통화. 이것이 200명의 연락처보다 훨씬 강한 삶의 뿌리가 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남은 삶을 진짜 사람과 보내겠다는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한 가지. 오늘 연락처를 열어보세요.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에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기로 조용히 결정하세요. 반대로 이름만 봐도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짧은 안부 하나를 먼저 건네보세요. 관계의 정리는 결별이 아니라 선별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이것은 이정수 씨가 식탁 앞에서 매일 아침 외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버려야 할 것, 몸을 포기하는 태도. 쇼펜하우어의 지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을 잃은 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이정수 씨는 요즘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이에 운동이 다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식탁 앞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무릎이 나빠진 건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을 포기하는 순간 인생의 주도권도 함께 포기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정수 씨가 스스로 밥을 차릴 수 있는 한, 스스로 병원을 다닐 수 있는 한, 그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몸이 무너지는 날이 오면 자식 집 한편에 방 하나를 얻어야 합니다. 처음엔 살뜰히 챙겨줄 겁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릇 놓는 소리가 투박해집니다. 아무 말이 없는데 무언가 느껴집니다. 이정수 씨는 지금 식탁 앞에서 그 미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여기서 연결됩니다. 몸의 독립이 곧 정신의 독립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몸이 노후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헬스장에 등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식탁 앞 의자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놓는 것 10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포기한 몸과 지켜낸 몸의 시작을 가릅니다. 근육은 나이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한 가지. 이 영상이 끝나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문을 열고 딱 10분만 걸으십시오. 동네 한 바퀴, 아파트 복도 어디든 좋습니다. 오늘 그 10분이 3년 후에 독립된 삶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아침 7시, 이정수 씨는 아직 식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국이 식기 전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혼자 밥을 먹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이 조용한 아침이 오늘은 무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조용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버리는 것. 나의 하루가 자식의 답장에 달려 있어선 안 됩니다.
둘째, 많은 관계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 넓은 관계보다 깊은 한 사람이 노후를 구합니다. 셋째, 몸을 포기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 스스로 움직이는 몸이 남은 생의 존엄을 지켜냅니다. 지금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나 자신에게 친절한가요? 자식에게 친절하고, 이웃에게 친절하고,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이미 늦었어. 오늘부터 이 말 스스로에게 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행복을 찾아 헤매는 시간이고 후반부는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지혜의 시간이라고. 여러분은 지금 그 지혜의 시간 안에 계십니다. 버리는 것이 비움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이 채움입니다. 덜어낼수록 진짜 남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드립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상처받은 만큼 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 당신의 삶입니다. 인생은 늦은 것이 아니라 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